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를 담당하게 된 남정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남정선이고요. 재경관리사 관련해서 세무회계 파트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경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예의 바르게. 자, 저는 남정선입니다. 세무사고요. 지금 한 20년 차 정도 됐어요. 네, 20년 차 동안 2006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고, 뒤에 양력에도 나오지만, 이페스 코리아에서 이제 최근까지 세무 전산 회계, 세무회계, 이런 것들을 다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쪽에서 강의를 시작한 걸로 치면 한 17년 정도 우리 전산이나 재경관리사 등등 관련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했으니까 좋다 이거보다는요, 그 수험에 필요한 내용, 공부하는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좀 덜 괴롭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충분히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내용도 정리하고 여러분께 공부 방법도 자꾸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세무사다, 그래서 세법 이론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원래 이제 우리 그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가르쳤었어요.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적격증빙 종류별로 다 했었는데, 실무 강의와 이론 강의가 같이 병행이 되면, 이론 강의할 때 이게 실무 사례 이런 게 있어야, 그렇구나. 되게 재밌어. 저는 좀 약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제 세법 수업을 듣고 나면 선생님 세법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좀 우리 세무회계를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사 소개인데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전산회계, 전산세무뿐만이 아니라 세무회계 2급, 3급, 1급, 1급은 안 했었고, 그때는 조금 주관식을 보는 사람들이 적어서 국가공인 아닐 때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무회계 2급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관세사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세법 법 조문과 관련된 것들은 웬만하면 다 관련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려울 필요 없어요. 딱 재경관리사 수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최적화된 문제들을 다 출력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는요, 전체 총 40문제 중에서 70점을, 각 과목별로 70점을 넘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객관식 사지선다라서 그나마 조금 쉬워요. 오지선다면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트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메인 파트는 4개예요. 세법의 2가 이제 조세법 총론 파트인데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가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시험 문제가 좀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세, 소득세가 약간 법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고 소득세가 개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는 또 달라요. 소득세가 아니고요. 소비자로부터 판매자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제도라서 우리 조세법 총론 같은 걸 배우시면 법인세, 소득세는 직접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해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앞 글자를 외우거나 말만 외우면요. 나중에 걔가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다 누가 그러는데요. 절대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포인트, 핵심만 딱 짚어서 암기를 하면 휘발성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공부는 근데 외워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외우는 내용들은 드리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그 세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해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남정선 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일단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효과적이다. 투입하는 시간 대비 제가요, PPT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서, 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외워. 알아서 외우세요. 이러면요, 저는 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학생들이 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외울 때 도움이 안 되죠. 자꾸 반복해서 끄집어내서 중요한 부분을 반복 해드려서 어느 순간 갔더니 기출문제가 예제를 푸는데 풀리네? 이게 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단기할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똑같은 시간 하시면 안 되죠. 더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단기하고 더불어 말 문제로 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께서 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한 세무회계 안에 있는 지식들을요,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투입 대비 가장 효과적인 합격 유도는요, 제가 최대한 솔직히 한 10년 차 넘어갈 때쯤까지는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강의 경력 한 10년 차가 이제 17년 차니까 조만간 20년 차 달려가는데 너무 늙었어. 네, 그렇게 달려가는데 약간 그동안 이제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무 강의도 하고, 뭐,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일 중독처럼 너무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를 저도 나름대로 터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자신있게 A라는 시험에 정말 최적화된 자료와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좀 이해도 좀 더 쉽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 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나서 법 조문으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문장으로 조문 형식으로 보통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적인 요약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전체 그 이론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조금 공부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한 번 수업하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그리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까도 계속 반복 말씀드렸지만 실생활에서의 사례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좀 편안하게 재밌는 사례를 많이 들어드려요. 뭐 세법이 재밌으면 뭐가 재밌겠어. 세법이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단 하루도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없어요. 오늘 생수 하나만 샀어도 이렇게. 오늘 생수 하나만 샀어도요, 부가가치세 내신 거예요. 진짜? 어떻게 내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업 들어보세요. 하시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례를 여러 가지 정말로,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기 위한 쓸데없는 그런 사례 말고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례들을 안내해드려서 세법이 진짜 도움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합격은 당연히 빨리 하시는 거고요. 자, 당연히 문제를 많이 푸셔야 시험이니까 빨리 붙어요.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기본서 처음부터 1회독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끝났으니까 객관식 문제집 따로 풀고 하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독해하고. 영어 공부하실 때 문법 교재가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에 독해하세요? 아니죠.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단어도 하고 계속 듣기도 해야 되고, 그걸 그냥 마치 다른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듯이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법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무회계 공부하실 때 일단 수업을 들으시면서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 오늘 공부한 파트와 관련된 복습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 때 테마별로 어떤 거는 OX가 복습이 좀 도움이 되는 파트가 있고요. 어떤 거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도움이 되는 파트가 있고, 뭐 내용이 다 다르니까 어떤 파트는 그냥 암기 테스트를 한번 공란 뚫기, 구멍 뚫기처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 자료는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카페를 통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객관식 문제하고 연결시켜 드리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건데요. 문제를 접할 때 그냥 접하시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단원별로 진도별로 접하시고 나중에 특징별로 모아서 접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빨리 붙으니까 문제풀이는 이제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부하실 때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예습과 복습 중에 복습에 좀 더 비중을 두시되, 복습에 비중을 두실 때 세법은 특히 단순 암기가 좀 많다 보니까 암기 카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업 1교시부터 암기 카드 만들려고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카드 방법이라든가 어떤 파트는 OX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는 OX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해 보세요 라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것만 좀 귀담아 듣고 저를 믿어주셔도 아마 공부하는 기간을 반 이상은 단축시킬 거예요. 공부는 좀 나름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많이 하면 좋은데 막무가내로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은 정말로 열심히만 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게 제대로만 저를 믿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남들보다 진짜 반 이상 빨리 붙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노하우는 아까 많은 문제 접하기에 뭐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다양한 풀이 방법 접하기, 모의고사 많이 풀기, 모르는 문제 반복하기, 이거를 혼자서 계획 세워서 하려면 힘들죠. 제가 이걸 도와드린다고요. 이셨죠? 하시고요. 문제풀이는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배웠다 또는 조세법 총론을 배웠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거와 관련된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 아마 그 근로소득 관련된 파트에 대한 복습은요. 필기노트 같은 거를 빠르게 다시 한번 요약 프린트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조세법 총론 같은 거는 OX로 제가 복습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근데 항상 학생들이 자기 점수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자, 세법 문제를 복습용으로 드리고 했을 때는요. 틀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틀려야 각인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 틀려요. 그래서 틀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틀리고 문제 풀고 틀리고 외우고 문제 풀고 틀리고 외우고. 근데 자꾸 틀리는 게 있다 그러면 암기 카드에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만드셔가지고 걔를 지하철 탈 때 한번 열어보고 밥 기다릴 때 식당에서 밥 시키면 뭐 한 1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쭉쭉쭉쭉 넘기면서 그냥 한 장씩 그냥 쭉쭉 넘기면서 보는 맛이 있어야지 빽빽하게 쓰시면 안 돼. 글씨 왕따만큼 크게 쓰셔가지고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사이에 그 암기 카드 요만큼 두꺼운 거 한 번 다 봤어. 되게 뿌듯해. 그렇게 자꾸 여러 권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이제 어디 놀러 갈 때도 잠깐 전철에서 보시고 이러면 쉬는 날도 사실은 공부를 조금씩 하시게 되는 거예요. 회계보다는 세법이 그런 공부 방법이 조금 맞거든요. 그런 거 제시해 드릴게요. 자, 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뭐 주관식으로 공부해라 이게 약간 아까 그 필기노트를 공부를 하시면 제가 제안을 해 드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기는 백지 상태로 써보세요. 아니면 공란 뚫기에 넣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방법을 제가 다 그 파트별로 맞는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 국세기본법은 특히 OX가 유리합니다.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는 읽어보시고요. 자, 세무회계 문제, 기출문제 중에 2개를 제가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소득세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득세는 개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죠. 그래서 언제나 설명드리지만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비교하셔야 되죠. 자, 소득세는 개인이 번 돈. 따라서 국가가 개개인이 번 돈을 일일이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하나 과세에 대해서 이거는 과세할 거야. 이거는 과세 안 할 거야를 하나하나 다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주는 걸 법에 적어서 적힌 것만 과세하는 거를 열거주의 과세라고 하고 열거주의를 하려면 뭐를 과세할 거다라고 원천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을 적어주고 그 부분만 과세하는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해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데 일부 이자 배당 같은 것들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예외적인 내용을 도입을 하기는 하는데 공부를 저랑 하시다 보면 소득세에서 딱 쓱 스캔해서 봤을 때 포괄주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주의 과세와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할 때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이거 계속 연습하시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포괄주의 과세 제도에 있다. 이거는 법인세의 특징입니다. 1번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가 맞고요. 2번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세라고 부르고 인세 반대말이 물세.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물세이다. 수업 때 계속 안내해드리게 될 겁니다. 4번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소득세 신고하는 거 맞잖아.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납세 의무가 세금 금액이 확정이 된다. 이거를 국세기본법에서 배워요. 그것도 안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조금 어려우셨겠지만 신고납세 제도가 뭐냐면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요. 신고한 거를 믿어주는 민주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상속세하고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 아세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그 내용까지는 공부할 때 나오지 않을 거고 이름은 가끔 등장하는데 상속세는 누가 나한테 재산을 공짜로 줬는데 돌아가시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상속세가 되는 거고요. 누가 저한테 공짜로 재산을 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재산을 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증여세예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신고는 해요. 신고는 하는데 신고서를 제출해도 그 금액을 국가가 믿지 않고요. 약간 세무조사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국가가 확정을 시켜요. 그거를 정부 부과 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로 배우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다 신고납세 제도이다 하시고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점수 비중 똑같은데 쉬운 문제, 소득세 총칙의 소득세 개요, 기본 이론, 기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총칙에서 내거든요. 이건 맞추셔야죠.
그쵸? 쉬운 거부터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릴 거고. 자, 부가가치세 샘플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부가가치세가 앞에 거에 대비해서 소득세 문제보다는 훨씬 어려워 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나 다름없어요. 1번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항상 재화는 뭐냐면 물건과 권리를 포함해서 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전기는 물건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전기는 물건이라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물건과 자연력을 포함한다. 그래서 물건이라고 부르지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부르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인 재화에 물건과 권리가 있고 물건 안에는 자연력, 열, 전기, 가스 같은 자연력이 포함된다. 그래서 자연력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포함하고 자연력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맞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 틀린 지문 하나 찾는 거하고 3개 찾는 거하고 어떤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이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보시고 1번 틀렸고 2번 김영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것도 틀렸다. 항상 제가 그냥 용어로 그냥 외우게 해드리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김영수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땡. 재화를 수입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물건이 세관에 들어올 때 그게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이면 수입하는 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자인 경우에 하나요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배울 거냐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 신고하는 수입하는 자이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내를 또 해도 이거 되게 강조해드리는 영역인데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왔고요. 틀렸고 딱 보니까 1, 2, 3이 확실히 틀렸으면 4번이 맞겠네. 김순희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중복과세 문제를 이중과세, 중복과세, 영세율 제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자,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그것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수입할 때 소비하는 나라인 우리가 수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거니까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걷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 샘플. 앞에 있는 거는 조금 간단한 문제 샘플. 근데 이 문제나 둘 다 점수 비중은 똑같은데 2번 같은 문제는요. 사실 어려워 보이게 만들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결국은 1번 소득세 문제처럼 부가가치세 총칙의 부가가치세 특징이 뭐냐 꼭 그 세법의 특징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는 저랑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 절대 안 틀리게 해드릴게요. 되셨죠? 계산 문제도 안 틀려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안 틀려요. 세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저랑 공부하시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재경관리사 저랑 공부하시면 세무회계 파트는요 정말 일단 뭐 전 과목별로 70점이 넘어야 되지만 다른 과목도 이제 원가회계라든가 재무회계도 이종환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요 공부하면서 뭐 어차피 합격이지만 괴롭게 합격하느냐 힐링하면서 합격하느냐 이거 힐링하면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합격하시면 우리 카페를 통해서 합격 선물이 제공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대. 저도 궁금해서 합격 선물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나도 시험 보려고. 안타깝게도 저 재경관리사 있어요. 예전에 세무사를 따고 이페스 코리아 옛날에 강의를 할 때 시험장에 가서 그 현장 강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요. 전산세무 1급도 있고 다 강의하면서 세무사는 이미 옛날에 땄고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시험장에 가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러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좀 쉽잖아요. 중간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나 다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풀고 거의 한 3, 40분 원가회계랑 세무회계 이런 거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합격 선물도 받으세요.
선물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페를 통해가지고요. 이제 피드백, 질문하신 내용이라든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 요청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아무 자료나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자료, OX 같은 거, 같은 것들은요. 제가 자료를 바로바로 또 질문 같은 거 답변을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았을 때 그냥 쌓아만 놓고 분량만 많아지는 학습 자료로는 안 돼요. 정말 그 자료를 공부했을 때 진짜로 세법의 뼈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갈 수 있는. 옛날에 세무사, 누가 이제 그 세무사회 저희 그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를 하는데 모르는 젊은 친구가 와서 갑자기 인사를 해요. 뭐지, 이 사람? 이랬는데 본인은 나를 좀 웃기지만 연예인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 얼굴은 아니잖아.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이제 다른 뭐 전산회계 자격증이나 전산 세무 자격증 같은 거를 딸 때 제 수업을 들으면서 했다. 근데 막 제가 공부 되게 재밌어요. 공부 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 약간 동기부여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근데 직접 뵙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세무사를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3년 차 정도 됐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해서 안 해드렸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음번에 우리 혹시 만나면 밥 한 번 먹어요 했는데 이제 밥은 못 먹고 그냥 회의에서 한 번씩 만나면 인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필기노트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었거든요. 그거를 세무사 공부할 때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무할 때 너무너무 세법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무슨 자기 PR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학습 자료는요, 딱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시험에 맞게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공부할 때 편리하신 정도로 자료를 꾸준히 제대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믿고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이제 합격을 기원하고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내용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보시는 시험 전부 다 합격하시고 우선 재경관리사 시험부터 단박에 한 번에 합격하기로 합시다. 자,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무회계 OT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